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 하락 가속화, 호주 모기지 5.5% 돌파, 대출 능력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에 따르면은 호주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존에 5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자가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이자를 내야 될 것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750달러를 더 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0만 달러를 내는 사람이 내야 될 리페이먼트는 한 달에 2,200불이었는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2,900불로 9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10만 달러를 빌린 사람은 4,400불을 모기지를 한 달에 내야 됩니다. 440만원을 내야 되는데 한 달이 아니라 5개월이 지난 9월달 기준으로 5천만원을 내야 된다. 이게 의미를 하는 것은 모기지 비용이 10만원씩이 아니라 1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렇게 증가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조차도 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큰일 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기존에 10만 달러를 빌려줬는데 지금은 이제 10,000달러를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밖에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0만 달러를 빌릴 수 있었던 사람은 4월 달에 50만 달러를 빌릴 수 있었던 사람은 5월이 되자 48만 달러로 빌릴 수 있는 돈이 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막 0.5%씩 올라갔어요. 이 0.25가 아니라 빅스텝에서 0.5%로 올려버리니까는 한 달이 지나니까 빌릴 수 있는 돈이 46만 달러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마이너스 6%가 돼버리는 거죠. 빌릴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50만 달러에서 46만 달러가 되고 46만 달러가 현재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40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이 넘어오니까는 39만 달러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빌릴 수 있는 돈이 1억 1천만 원이 날아갔다는 거죠. 물론 그 돈이 내 돈은 아니죠. 빌리기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은 빌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을 때 불과 5개월 만에 마이너스 21%의 대출 능력이 감소했다. 이게 뭘 의미하시냐? 내가 만약에 전액을 다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돈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더 이상 호주에서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 정도, 집값의 반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5억짜리 집을 살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사람들이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보유하는 현금이 1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거의 90%, 80%를 대출로 사는데 대출 능력이 마이너스 20%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자체의 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이 대출 능력 감소에 따라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몇 %까지?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아직 집값의 하락이 정점이 아니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대출 능력 감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값도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RBA에서 기준금리 올리는 것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금리 시대 때 코로나 시작했을 때 돈을 빌린 사람들, 엄청나게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산의 가격 하락을 버티지 못하는, 그리고 마이너스 자산 가격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또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새롭게 재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을 사고 싶다 하면은 지금을 굉장히 유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코어 로직에 따르면은 8월 달에 마이너스 1.6%가 집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9월 달에는 그거보다 더 적게 하락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2022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집값 체인지가 마이너스 1.4%고 쿼터 체인지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집값이 4% 하락했는데, 이번 하락한 게 8월에 하락한 것보다 9월에 하락한 집값이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집값 하락세가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또 예측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예측이 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집값 하락 둔화는 호주 중앙은행 RBA에서 기준금리를 0.25% 밖에 올리지 않아서 굉장히 적게 올려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RBA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마이너스 0.5% 올리게 된다면은 더 크게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같은 경우는 8월달 2.3%에서 9월달 1.8%로 집값 하락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 줄어든 것은 일시적 현상의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번 연도 자체로만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6%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락을 한 상황이고, 연간 하락률은 무려 9%에 달하기 때문에 내년까지의 시간을 길게 두고 봤을 때는 집값이 아직도 하락할 것이 남아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쯤에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되고, 이런 시장의 흐름, 대출 능력 자체의 감소, 그리고 집값 하락 폭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딱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기준금리, 호주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은 2.85%까지 올려놓은 2.6%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고, 이 2.6%가 이번 연도 마무리됐을 때 3%를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연준이 있습니다. 호주만 기준금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런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 전 세계 기준금리의 대마왕,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미국의 연준입니다. 미국의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마이너스 0.75%를 기준금리를 인상시켜버린다 했으면은 다른 나라들, 동생들, 호주나 그리고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조금만 올리고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형님이 너무 많이 올려버렸기 때문에 큰형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자기의 통화 가치가 크게 절하되거나 자기의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호주에서도 기준금리를 정할 때 있어서 그런 자기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시키고 경제를 미국과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급격하게 나면 안 되고요. 미국이 0.75%를 올리게 되면은 호주는 다음 달에는, 이번 달에는 0.25% 올렸지만은 다음 달에는 다시 0.5%를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2022년도 하반기 때에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것들, 기존 산유국들의 그 기름 생산 감축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진정되지 않았던 의류 그리고 곡식 이런 쪽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발생된 그런 인플레이션들 때문에 더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아마 기준금리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유도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도 유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형님이 4.5% 가면은 호주도 3%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내년쯤 집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초반이나 중반쯤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내가 거주하고 싶은 사람도 거주용 집을 구하고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도 투자용 집을 구하면 집값이 고점일 때 사는 것보다 그래도 많이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